메나폴 제품 특강을 맡은 PD 양유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갑자기 기운이 펄펄 납니다. 네. 자신 개인적으로 오늘 조금 걱정은 많이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소리 정말 많이 울리죠? 네, 소리 쾅쾅 울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정말 이 엠브로토스와 메나폴이 얼마나 대단한가에 대한 얘기들을 조금 이렇게 알려드리려고 하니까 조금 걱정이 좀 앞섭니다. 먼저 제 강의 전에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여러분들이 한 1시간, 한 10분, 20분 강의를 들으시면서 이거 너무 어려운데 내가 저걸 다 알아야 되나? 라는 생각을 잃지 하지 마십시오. 그냥 무슨 느낌이 드시냐면 이야, 엠브로토스 메나폴 진짜 대단하네? 그냥 먹으면 되겠구나, 이 생각만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고요. 저걸 좀 전하고 싶으시면 어떻게 하시면 돼요? 이곳에 초대하시면 정말 많은 이제 좋으신 강사님들이 강의를 해드리실 겁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여러분 오늘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여기 보시면 메나텍의 독점적인 특허 물질입니다. 바로 엠브로토스와 메나폴 제가 앞에 서두에 이렇게 놔뒀는데요. 여기 보시면 제품명이 뭐라고 됐어요? 글리코 유트리션이라고 되어 있죠. 글리코라는 건 아마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이 글리코 유트리션이라는 단어조차도 좀 어색하실 겁니다. 이 글리코가 바로 당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표기하면 당, 영양소 이런 뜻이고요. 그 밑에 보시면 뭐라고 돼서 다당체라고 되어 있죠. 그죠? 당이 여러 개 얽혀있는, 연결되어 있는 성분이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글리코, 엠브로토스나 마나폴을 드시라고 할 때 당을 드세요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이제 고정관념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 먼저 제가 고정관념부터 좀 푸는 시간부터 먼저 가지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탄수화물 당이라고 하면 이 기존의 패러다임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패러다임? 우리 당이라는 것은 밥, 빵, 떡, 면이잖아요. 이거 많이 먹으면 어떻게 돼요? 살찌는 거, 여기 그림처럼 살찌는 거 아니냐, 이거 에너지원 아니냐. 요즘 특히 염증을 일으키는 주범이 지방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해요? 당이라고 얘기하죠. 그렇기 때문에 당분을 좀 줄여야 되지 않는가, 글리코를 좀 다운시켜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근데 이 개념은 아닙니다. 우리 제품 메나텍에 있는 엠브로토스나 마나폴은 그 개념이 아니라 새로운 패러다임, 즉 말하자면 우리가 알고 있었던 이제까지 당과 다른 기능이 있다라는 거죠. 기능이 바로 뭐죠? 셀 펑션, 세포가 제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유지해주는, 즉 말하자면 혈당을 올리거나 살을 찌게 하거나 염증을 일으키는 일에 전혀 사용되지 않고 오로지 세포의 기능에 사용되는 거다라는 것이 과학적으로 밝혀졌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이 세포의 기능을 하는 우리가 새로운 당에 대해서 아셔야 되냐면 꼭 특히 요즘 아셔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코로나입니다. 여러분이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면역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아지기 시작한 거 아세요? 네, 이거 바이러스라는 게 나 별게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이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는 걸 알게 됐고요. 내가 건강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면역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랬을 때 면역하면 여러분이 절대 글리코 유트리션, 엠브로토스나 메나폴을 빠뜨리면 이게 성사가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이렇게 그 코로나 때 정말 많이 대서특필이 됐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여기 보시면 가장 기본적으로 셀프 메디케이션. 내가 바이러스 같은 데 왔을 때 국가나 정부가 우리의 건강을 책임져 주지 않다는 거를 사람들이 깨닫게 돼요.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몸은 내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자라는 셀프 메디케이션 시대가 왔다 그러면서 여기 보시면 메나텍 제품을 굉장히 많이 이제 홍보하기 시작했고요. 또 여기 보시면 뭐라고 뉴노멀 시대 면역력을 키우는 방법하고 주간 동화에서 바로 메나텍의 엠브로토스나 메나텍의 핵심적인 면역에 도움이 되는 플러스라는 제품들을 광고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죠? 결국 우리가 가지고 있는, 메나텍이 가지고 있는 핵심 키워드는 결국 뭐하고 관련돼 있다? 면역과 관련돼 있는 영양소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고요. 이 코로나 때만 그랬을 것 같아요? 아닙니다. 2015년도에 여러분 혹시 메르스 기억하세요? 메르스 때도 메르스의 공포 면역관리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하면서 뭐가 나왔어요? 메나테크의 가장 대표적인 엠브로토스를 이렇게 신문에 날 정도로 면역하면 이제 여러분 떠오르시는 게 글리코 영양소 엠브로토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렇다면 왜 메나테크, 글리코 영양소를 왜 메나테크
라고 하느냐, 왜 메나테크 회사를 알아야 되냐. 우선 메나테크 회사에 대해서 조금만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처음 들으신 분들은 이 메나테크는 일반에서 좀 달리 많은 사람들이 건강기능식품을 만드는 회사들을 보면 유통만 하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죠. 하지만 메나테크는 과학회사라고 합니다. 특히 다른 회사 좀 차별성을 가지고 있는 게 이 메나테크는요, 바로 첨단 실험실을 가지고 있고 그 자체 랩도 가지고 있어요. 운영하고 있고요. 또 가장 중요한 게 수없이 많은 제품에 뭐를 가지고 있습니까? 특허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엠브로토스라는 이 글리코 영양소를 이렇게 조성물로 하는 거는 영업 기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특허라는 거는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풀려요. 공개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영업 기밀은 공개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이 메나텍은요, 특허와 동시에 영업 기밀로서 제품을 이렇게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다른 회사 좀 다르다라는 걸 좀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성분마다 독점 계약, 독보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다. 이거 무슨 말이냐면 저는 가끔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메나텍 제품 그렇게 좋아요? 혹시 자체 농장 있어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 계세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왜 이렇게 싸합니까? 이렇게 어디서 재배되나요? 이렇게 묻기도 하고요. 직접 재배하나요? 이렇게 질문하는 경우 있습니다. 원료들을. 그죠? 자, 그런데 메나테크를 보시면 천연에서 자생하는 식물에서 추출을 하기 때문에 이거를 직접 이렇게 농장처럼 재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 성분 중에 글리코 영양소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알로에잖아요. 알로에가 가장 최고의 성분을 보유할 수 있는 곳이 사실 화산 지역이에요. 코스타리카 쪽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메나텍은 어떻게 합니까? 그 지역과 100년 이상 독점 계약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각 제품마다 성분마다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성분에서 가장 좋은 곳에 제품을 이렇게 독점 계약하고 있다라고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또 끊임없이 안정성 테스트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건강과 관련되어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내가 먹어서 몸에 해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반드시 안전성 테스트를 하면서 R&D비를 거의 누적 5천만 불 이상을 끊임없이 투자하는 일반 회사와 좀 다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여기 보시면 과학자문위원단이 있어서 그 과학자문위원단을 통해서 끊임없이 서로 상호평가 테스트하고요. 또 임상도 발표하는 일반 회사와 좀 다른 건강기능식품 회사다라는 걸 일단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제품을 뭐라고 부르냐면 기적의 물질이라고 부릅니다. 엠브로토스와 메나폴은 정말 기적의 물질이다.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왜 엠브로토스를 메나폴을 기적의 물질이라고 하는지를 조금 여러분과 함께 좀 힘드시겠지만 약간 이론적으로 좀 들어갈 거예요. 제가 분명히 오늘 뭐라 그랬습니까? 이론적으로 들으시면서 뭔가 먹기만 하면 된다. 일단 난 저런 이론의 베이스가 있구나만 오늘 아는 시간이 되면 될 것 같아요. 오늘 특강이니까 이해하시죠? 네, 그럼 첫분 먼저 오늘의 핵심은 그럼 도대체 엠브로토스나 메나폴은요 바로 글리코 영양소, 글리코 뉴트리션, 당 영양소라고 하는데 도대체 이게 우리 인체에 어떤 역할을 하는가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많은 분들에게 전하기도 하고 여러분이 드실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글리코 영양소가 도대체 우리 인체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 쭉 한번 보세요. 가장 기본적으로 한 11가지 정도의 대략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좀 어렵죠, 말이? 그죠? 그래서 오늘 하나하나 제가 풀 거예요. 자, 푸는 과정, 그리고 어디다 적용할 건지까지 제가 적용점까지 여러분께 좀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글리코 영양소는요, 우리 인체에서 저런 기능을 하는데 제가 한번 정리를 다시 해봤습니다. 글리코 영양소는 가장 대표적으로 세포 간의 교통, 이 말도 어려우실 거예요. 그 다음에 항체 형성, 항감염, 뭐 이런 기능을 한다. 그 다음 대사에도 도움이 된다. 호르몬 조절도 된다. 뭐 중추신경 뇌 쪽에도 도움이 된다. 임신하고도 관련돼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럼 우선 하나하나 첫 번째, 여러분들이 엠브로토스나 메나폴을 이해하실 때 가장 먼저 베이스로 이해하실 게 거기 어디에 도움이 돼요? 라고 했을 때 가장 기본적으로는 세포 간의 교통 혹은 커뮤니케이션에 관여를 한다라는 말을 꼭 기억하셔야 되고 이 내용이 이해가 돼야 돼요. 그래야 제품이 이해가 됩니다. 자, 세포 간의 교통이라는 말은 뭘까요? 소통이란 뜻입니다. 세포도 뭘 하고 있다? 서로 소통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어떻게 소통할까부터 볼게요. 자, 소통이라는 거는 여러분 아시면 우리는 인간은 뭘로 소통하죠? 말로 합니다. 언어. 세포도 어떻게 할까요? 소통이라는 걸 합니다. 뭘로 할까요?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자, 그걸 일단 먼저 말씀드릴게요. 일단 사람부터 볼까요? 우리 사람의 언어입니다. 자, 사람의 언어인데 제가 이제 알파벳을 일단 가지고 왔습니다. 자, 알파벳을 가만히 보시면, 자, ABCD라는 알파벳이 있죠, 그죠? 이 알파벳은 4개의 부호로 이루어진 겁니다. 자, A자를 한번 볼까요? 자, A자는 긴, 여기 있죠? 긴, 제가 짝대기 해도 알아들으시죠? 네. 막대기 안 해도 되죠? 자, 긴 짝대기, 짧은 짝대기.
큰 반원, 작은 반원 이 네 가지의 부호로 알파벳이 형성됩니다. 그래서 A자를 보시면 긴 짝대기 2개와 짧은 짝대기 하나 맞습니까? B는요. 긴 짝대기 하나, 짧은 짝대기 3개, 작은 반원 맞나요? C는 큰 반원, D는 긴 짝대기 하나, 긴 원. 이렇게 모든 알파벳은 뭘로 이루어졌다? 4개의 부호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럼 이 알파벳이 모여서 결국 뭐가 돼요? 단어가 됩니다. 단어가 모여서 뭐가 돼요? 문장이 되죠. 맞나요? 이렇게 해서 우리는 말을 합니다. 똑같습니다. 세포도 언어를 사용하는데 세포도 똑같이 이 4개의 부호처럼 뭔가 8개의 부호를 가지고 있다. 8개의 요소를 가지고 있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8개의 요소가 모여서 뭐를 형성한다? 단어를 형성하게 되고요. 이게 모여서 뭘 형성한다? 문장을 형성한다. 말을 안 하기 때문에 부호로 얘네들끼리 세포끼리 뭘 하고 있다? 대화를 하더라라는 걸 일단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이 8가지가 뭐다? 맨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글리코 영양소 8가지다라고 일단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한번 어떻게 대화하는가 제가 대화부터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얘는 이 8가지는요, 세포의 언어라고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세포막에 여기 보시면 뭔가 뾰족뾰족한 게 보이시나요? 이게 구조물입니다. 이 구조물이 이 8가지의 글리코 영양소로 부호를 만듭니다. 자, 쉽게 얘기하면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암세포, 여기 세포의 구조물 하나가 이렇게 생긴 애는 암세포를 인식하는 신호예요. 자, 요렇게 생긴 애는 뭐다? 인슐린이다 라고 알아보는 인슐린 나와야 돼 라는 부호입니다. 자, 얘는 바이러스입니다. 이렇게 모양이 어때요? 전부 다 다릅니다. 다른 모양을 가지고 이 부호를 보는 순간 내 몸의 세포는 이 부호를 보면서 뭘 한다는 거죠? 서로 인식하면서 자기네들끼리 뭐 하고 있다? 대화를 하고 있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그런데 만약에 이 8개 중에 여기 보시면 뭔가 빠져있죠? 무슨 색깔이 빠져있나요? 초록색과 빨간색과 빠져있죠? 아, 예를 들면 8개 중에 한두 가지가 빠져있으면 이렇게 제대로 된 모양을 갖추지를 못하죠? 그러면 우리 몸에서 뭐라고 하죠? 인지를 잘 못합니다. 서로 대화를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속된 말로 여기 보시면 암이 있습니다. 암이란 세포가 우리 몸에 매일 생기는데요. 이 세포를 얘네들이 촉수가 이렇게 생긴 애가 암이구나라고 알아봐야 되는데 이렇게 생기면 암인지를 잘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서로 뭐가 안 된다? 대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수없이 많은 언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과학계에서는요, 이 세포의 언어들을 다 밝혀낼 수를 못했어요. 너무 많은 경우의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끊임없이 지금 현재 밝히고 있습니다. 그럼 언어의 부호가 뭐다? 아까 얘기했던 알파벳의 부호가 4개듯이 세포의 부호는 몇 개 있어야 된다? 8개의 글리코 영양소가 있지 않으면 대화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세포가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자, 대화를 하고 있는데요. 혹시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전혀 모르실 겁니다. 근데 여기 가만히 보면 뭔가 하나의 4개 부호 중에 긴 짝대기, 짧은 짝대기, 긴 반원, 작은 반원 중에 뭔가 하나 빠졌어요? 뭐가 빠졌을까? 뭔가 하나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습니다. 자, 그럼 정확하게 다시 볼까요? 자, 뭐가 빠졌던 것 같아요? 작은 짝대기 하나가 빠진 거예요. 근데 작은 짝대기가 들어가니까 쓰임이 나를 좀 봐달라. 예, 그죠? 디펜스비 나를 좀 보호해달라. 아, 나 먹을 거 좀 달라. 나를 좀 청소해달라. 이렇게 하는데 결국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4개 부호 중에 하나가 빠지니까 세포끼리 뭐가 안 되더라는 거죠. 대화가 안 돼서 세포의 시스템, 내 몸의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더라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자, 그래서 이 8가지 글리코 영양소는 우리 인체에서 세포 간의 대화를 하는데, 소통을 하는데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하더라. 이게 하나라도 부족하면 내 몸에 이상이 생기다는 게 밝혀졌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정상적인 세포고요. 여기 이뮨셀이라는 겁니다. 우리 몸의 면역세포는 끊임없이 여러분 몸을 돌아다녀요. 돌아다니면서 계속 말을 걸어요. 여러분 세포에게. 무슨 말을 거는지 아세요? 너 혹시 배고프지 않니? 너 혹시 뭐 수리할 거 없어? 등등 끊임없이 말을 겁니다. 근데 이게 우리처럼 소리를 내서 말을 한다면 여러분 밤에 잠을 못 자요. 그래서 얘네들은 뭘로 한다는 거죠? 이 구조물, 당사슬. 당으로 형성된 이 당사슬을 보면서 자기끼리 대화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영양분을 좀 넣어달라, 나를 수리해달라, 세포가 좀 고장이 났습니다, 복구를 좀 시켜주십시오. 혹은 여기 보시면 디스트로미 나를 파괴시켜달라, 이런 신호도 보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포가 어느 정도 태어나서 수명을 다하게 되면 이 세포는 어떻게 돼야 돼요? 사멸, 죽어야 됩니다. 그럴 때 신호를 보냅니다. 너 이제 죽어. 그런데 만약에 얘가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면 이 세포가 어떻게 돼요? 안 죽습니다.
죽지 않으면 얘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뭘까요? 분화가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여러분 아시는 근종이나 용종이나 혹은 이제 이게 악성이면 암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어떤 신호를 제대로 못 받게 되면 세포 간의 교통이 안 되게 되면 결국 내 몸에 심각한 일이 벌어지는데 결국 그게 뭘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8가지 글리코 영양소로 형성된다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아까 얘기했듯이 뭐 나를 뭐 보호해달라, 수리해달라 이런 것도 있지만 또 내 몸 속에 뭐가 왔을 때 바이러스라든지 혹은 박테리아라든지 내 몸에 독소가 있을 때도 여기 뭐라고 합니까? 와, 여기 독소가 가득 찼습니다. 바이러스가 왔습니다. 박테리아가 왔습니다. 암이 있습니다. 빨리 얘를 처리해 주세요. 라는 대화도 끊임없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어떤 대화예요? 면역에 관련된 대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세포는 끊임없이 세포들끼리 뭘 하고 있다? 서로 생체 정보를 교환하면서 끊임없이 시스템적으로 일을 하고 있어요. 그 주도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 바로 세포에 이렇게 붙어 있는 이런 구조물이고요. 이 구조물이 뭘로 형성되어 있냐면 아까 얘기했던 제가 맨 모두에 얘기했던 글리코 영양소 8가지 글리코 영양소로 형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 카트는 왜 그러냐면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세포 중에 가장 대화를 많이 하는 세포가 면역 세포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호흡이라는 걸 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식사라는 걸 하죠.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럼 내 인체에 끊임없이 뭐가 들어옵니까? 호흡을 통해서 여러 가지 나쁜 물질들이 들어옵니다. 바이러스도 들어오고요. 병원균도 들어옵니다. 그럼 내 몸의 면역세포들은 끊임없이 걔네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대화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면역세포들이에요. 면역세포들이 뭘 하고 있습니까? 지금 대화하나요? 대답 안 하면 안 넘어갑니다. 아, 대화하네요. 아, 예. 바이러스가 진입했습니다. 빨리 출동하십시오. 자, 뭘로 대화한다 그랬어요? 바로 세포 끝에 있는 여기 있는 방사슬로 서로 대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세포 중에 가장 많은 대화를 하는 게 바로 면역세포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교과서, 바이오케미스트리 생화학 교과서 이렇게 나왔죠. 건강한 신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세포는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서로 대화를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대화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바로 그걸 또 방사슬을 안 하고 여기서는 또 뭐라고 부르죠? 촉수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야, 근데 그것을 구성하는 게 몇 가지다? 필수 탄수화물 200가지 당 중에 오로지 몇 가지? 8가지만 그 역할을 한다라고 이미 과학적으로 검증이 돼 있고요. 그게 교과서에 쭉 실리면서 그 8가지를 나열해 놨습니다. 글루코스, 갈락토스, 만노즈 같은 이 당의 이름들을 나타내놨고요. 이것이 만약에 부족하게 되면 뭐라고 됐나요? 세포 간에 뭐가 안 되면 커뮤니케이션이 제대로 되지 않게 되면 방어, 내 몸에 뭔가 들어왔을 때 내 세포가 뭘 못해요? 방어를 못하고요. 내 세포를 외부의 적으로부터 뭐도 못해요? 보호도 못하고요. 아까 왜 상처가 나거나 문제가 났을 때 제가 수리해달라고 한다 그랬잖아요. 수리도 안 되고요. 재생도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 몸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데 그걸 우리가 자연 치유력이, 면역력이 뭐라고? 떨어졌다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우리 많은 사람들이 아까에도 코로나라든지 메르스라든지 뭐 신종플루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왔을 때 내가 질병에 걸리는 이유는 나의 뭐가 떨어지기 때문에 자연 치유력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이 자연 치유력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는 세포 간에 뭐가 잘 안 되고 있다는 거죠. 의사소통이 잘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의사소통이라는 것은 가장 핵심이 바로 세포, 아까 얘기했던 바이오케미스트리에 나와 있는 뭐다? 글리코 영양소 8가지를 통해서 이 세포막의 구조물이 잘 모양을 갖출 때 비로소 건강해지는데 대부분 현대인들이요, 이 8가지 글리코 영양소를 제대로 섭취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건 식물유래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농법이라든지 수송 과정에서 우리가 식단에서 좀 찾아보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갈수록 뭐가 떨어지는 거죠? 면역력이 자꾸 떨어지게 된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권하고 싶습니다. 뭘 권해요? 엠브로토스와 메나폴입니다. 바로 이 엠브로토스와 메나폴이 8가지 글리코 영양소를 여러분께 공급해서 여러분 몸의 세포의 의사소통을 담당하는 가장 베이스가 되는 영양소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고, 여기 나와 있죠. 현대 식생활로 섭취가 너무나 어렵고 자연계에 존재하는 정말 미량의 물질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드실 때 좀 고가라고 얘기하시는 이유가 그만큼 만들기가, 추출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여러분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건 세포 간에 뭘 한다? 교통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영양소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요. 자,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글리코 영양소 첫 번째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첫 번째가 이해되면 나머지 10가지는 전부 이 교통에 의해서 일이 벌어지는 거다라고 기억하시면 되는데, 2번, 3번, 4번, 5번 있죠?
이게 다 똑같은 거예요. 같은 말입니다. 자, 이 2번 각 항체를 형성한다, 감염을 막아준다, 면역계를 조정한다, 암을 억제한다, 이 모든 단어를 한마디로 뭐라고 보시면 돼요? 면역입니다. 자, 그래서 글리코 영양소가 어디에 도움이 돼요? 라고 물었을 때 여러분 딱 머릿속에 세포의 언어예요 라고 하고 세포의 언어가 뭔지 머릿속에 이제 영상이 떠올라야 돼요. 그림이. 자, 두 번째도 뭐라고요? 면역작용에 큰 역할을 합니다 라는 걸 머릿속에 딱 떠오르셔야 됩니다. 근데 면역이라고 하면 도대체 너무 뭉뚱거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세분화해 볼게요. 이 글리코 영양소 면역에 도움이 되는데 항체 형성과 감염을 막아주고 이 네 가지를 해주는데 어떻게 해서 이 역할을 하는가 과학적인 제가 근거를 좀 대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가도 제가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항체 작용이라고 해야 돼. 사실 정확하게 얘기하면 항체 유사작용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코로나나 여러 가지 물질 때문에 바이러스 때문에 제일 먼저 백신 많이 맞으시죠? 안 맞, 요즘 독감도 유행하면 독감 백신 맞으시죠? 백신을 왜 맞으시나요? 맞습니다. 항체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내가 뭔가 내 인체에 바이러스나 이물질이 들어오게 되면 내 몸은 그의 물질에 대해서 일단 인지를 해야 됩니다. 인지를 하고 거기 맞는 뭘 만들어요? 항체를 만듭니다. 이게 무기거든요. 이 무기를 만들어 놔야 되는데 미리 뭐 하는 거죠? 내 몸에 적을 넣어주는 거야. 그게 항원입니다. 그럼 거기에 맞춰서 내 몸은 미리 뭘 만들어 놓죠? 항체를 만들어 놓기 때문에 그 물질이 들어왔을 때 빠른 속도로 걔를 뭐 할 수 있다? 이미 무기가 있기 때문에 죽일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항원, 항체 반응, 이 면역 반응입니다. 이걸 누가 하고 있다는 거죠? 글리코 영양소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글리코 영양소를 뭐라고 부르죠? 백신 영양소라고 부르잖아요. 백신 영양소입니다. 백신 영양소입니다. 뭐 코로나 때 뭐 때 여러분 엠브로토스 열심히 드시면 굳이 백신 안 맞아도 됩니다. 이런 얘기를 가끔 하죠. 이건 좀 비방송 용어지만 자, 그렇죠. 그런 이유가 바로 이 원리입니다. 자, 글리코 영양소는요 항체 유사작용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여기 보시면 박테리아라든지 바이러스들이 내 인체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뒤에 이제 제가 설명하겠지만 이 원리가 뭐냐면 얘네들이 이 세포막을 뚫고 세포 속으로 들어갑니다. 바이러스들이 거기서 복제가 일어나서 번지기 시작해요. 그럼 여러분 감염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럼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세포 있는 이 구조물이 뭐 하는 거, 얘를 못 들어오게 뭐 하는 거, 막아내는 역할들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여기 보시면 이 바이러스 균들이에요. 그럼 여기 초록색, 빨간 색깔 보이시죠? 요게 글리코 영양소입니다. 이 글리코 영양소 가장 대표적인 게 여기 있는 게 보시면 프리만노즈라고 해서 여러분이 글리코 영양소 8가지 중에 꼭 기억해야 하는 단어 만노즈에 이 만노즈라는 당이 있는데 이 당이 바로 항체 유사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얘네들을 딱 뭐 하고 있어요? 지금 꼼짝 못하게 뭐 하고 있어요? 딱 잡고 있습니다. 잡아서 얘네들이 세포 속으로 못 들어가게 들어가는 순간 복제돼서 바이러스가 번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이 세포를 이제 죽죠. 이 정상적인 세포가 손상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못 들어가 얘가 꽉 잡는 걸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항체 유사작용을 한다라고 부릅니다. 이거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빨리 열어놓고 뭐 하겠어요? 빨리 아까 대화한다 했죠? 누구를 부를까요? 백혈구를 부릅니다. 불러서 얘를 처리하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쉽게 얘기하면 얘가 대신해서 항체 역할을 한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여러분이 만나포리 그 역할을 한다는 거죠. 자, 엠브로토스는요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어떤 시간이 걸리냐면 여러분들이 엠브로토스를 드시는 순간 8가지 글리코 영양소 세포의 이런 구조물을 만들긴 하는데 바로 만들진 않아요. 얘네들이 장에 들어와서 장에 있는 미생물에 의해서 얘가 분해가 돼야 돼요. 분해가 되면서 내 인체에 들어와서 대사를 하는데 굉장히 좀 시간이 걸리거든요. 근데 여기 있는 만나폴은 그렇지 않습니다. 대사 안 합니다. 들어오는 순간 우리 장에서 이 만나폴을 그대로 혈관으로 들어오게 하는 2개의 펌프가 있어요. 그럼 만나폴을 드는 순간 바로 어떻게 된다는 거죠? 우리 몸으로 혈액으로 바로 메나폴이 바로 들어옵니다. 바로 흡수되기 때문에 얘가 무슨 역할을 할 수 있다? 항체 유사작용 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몸속에 혈액 속에 엄청나게 많은 프리만노즈, 만노즈가 떠다니면 여러분 몸은 강력한 무슨 역할인데 백신 기능 역할을 한다라고 여러분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예, 그래서 여기 나와 있죠. 제가 원리를 좀 보여드리려고. 자, 여기 이제 바이러스들이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가 내 인체에 와서 이 막을 뚫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들어갑니다. 뚫고 들어가는 순간 여기서 복제가 일어납니다. 엄청나게 많은 바이러스를 복제해서 얘는 기능을 못하게 되고 감염이 일어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바이러스에 감염이 안 되려면 이 일을 못 뚫게 하는 것. 또 하나, 여러분 타미플루 아시죠? 타미플루의 원리가 이게 들어왔을 때 얘가 복제해서 밖으로 못 나가게 차단시키게 하는 약이 타미플루 약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내 세포막의 구조물을 탄탄하게 하면 얘네들을 들어오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게 해서 여러분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가장 대표적으로 이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병이 뭘까요? 감기도 있죠. 하지만 또 여러분 아시는 단순포진 아세요? 입주에 물집 생기는 거, 헤르페스. 그리고 더 심각한 건 대상포진이란 겁니다. 이런 것들이 면역력이 뚝 떨어지게 되면 여러분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죠. 자, 그럴 때 많은 분들이 그러면 그럴 때 어떤 제품이 도움이 될까요? 라고 만약에 여러분께 여쭤보면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엠브루토스, 메나폴이 정말 이 바이러스를 저지시키는데 이렇게 복제시키지 않도록 차단하는 데 너무 좋다라고 하는데 단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냐면 바이러스는 초기 진압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뭐 대상포진이 왔다라든지 면역이 뚝 떨어졌다라든지 감기가 됐다라든지 바이러스 감염이 됐다고 할 때 엠브루토스, 메나폴을 그냥 조금씩 드시면 효과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바이러스는 초장에 엄청난 양으로 진압을 하지 않으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번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전 페르페스 기억나시죠? 입줄에 물집이 하나 생기면 따다다다다다 번진 거 기억나세요? 예전에 부모님들이 입 커지려고 한다. 그 순 거짓말입니다. 예, 바이러스가 뭐 한 거죠? 끊임없이 복제를 하면서 확산된 겁니다. 자, 그럴 때 억제시키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엠브루토스나 메나폴을 좀 많은 양을 한 2, 3일 안에 좀 많이 먹어주셔야 그때 바이러스가 진압이 되기 때문에 뭐 대상포진이라든지 뭐 감기라든지 이런 데 도움이 많이 되고요. 특히 내가 바이러스에 좀 감염이 됐다 라고 느낄 때 또 한 가지 도움이 되는 게 바로 이거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메나C라든지 혹은 퓨어 같은 것들 특히 어떻게 드시면 굉장히 좋으냐면 따뜻하게 드시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따뜻한 물에 퓨어랑 그 메나C는 캡슐이잖아요. 어떻게 해서 좀 까서 따뜻하게 해서 천천히 먹어주면 특히 이 메나C에는 강력한 여러분 아시는 항히스타민 효과가 있습니다. 항히스타민 효과가 있기 때문에 혹시 바이러스에 감염이 일어나서 증상이라게 나타나죠. 뭐 콧물이 난다든지 혹은 가래가 끓는다든지 발열이 있다든지 근육통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감소시켜주는 효과가 굉장히 있기 때문에 내가 바이러스의 초기 좀 느낌이 와요. 감기에 좀 걸릴 것 같다? 그러시면 여러분들이 이런 제품들을 활용하셔서 초기 2, 3일 열심히 좀 많은 양을 대량요법으로 하시면 이 바이러스를 진압할 수 있을 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글리코 영양소 어디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항체 유사작용, 항바이러스 역할, 항히스타민 역할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요까지 이해는 되시나요? 예, 잘 따라오고 계셔서 다행이네요. 자, 그 다음에 글리코 영양소는 또 면역에는 어떤 도움이 되나요? 이렇게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 사실 여러분들 이 염증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그죠? 그래서 대부분 나타나는 그 염증이 바로 뭐죠? 가래도 나고요. 그 다음에 누런 콧물도 생기고요. 그렇게 나죠. 이런 걸 우리가 이제 감염이 됐다라고 하죠. 이 감염이 됐을 때 이 글리코 영양소가 어디에 도움이 되냐면 항감염 기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특히 이 감염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곳이 우리 몸에 보시면 1차 면역이에요. 1차 면역이 뭔지 아세요? 우리 몸의 면역세포들이요. 1차, 2차, 3차로 방어합니다. 최전방, 그 다음에 후방 이렇게. 최전방은 바로 피부랑 점막 같은 부위예요. 점막을 잘 모르시겠으면 어떤 부위냐면 여러분 이 구멍 있죠? 똥구멍 있죠? 이 구멍과 똥구멍이 어떻게 돼요? 한 개의 관으로 연결됐죠. 그거를 입을 호청 뒤집듯이 확 뒤집어 보세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구멍과 똥구멍을 확 뒤집어 옵니다. 그가 전부 다 뭐다? 점막이에요. 이러면 이해되세요? 코도 마찬가지예요. 코 안, 그 다음 기관지, 폐 이쪽에도 다 점막입니다. 이 점막 부위에는 호흡을 하거나 식사를 하면 그 위에 제일 먼저 뭐가 1차적으로 들어올까요? 세균 바이러스가 첫 번째 뭐 하는 곳이에요? 부딪히는 곳입니다. 들어오는 곳. 그 속에는 면역력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다 뭐가 있어요? 바로 막대 형태의 글리코 영양소 당사슬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른 말로 뮤신이라고 합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끈적끈적한 거. 점액이죠. 요거 하면 이해되시나요? 이 점액입니다. 그래서 입안에 점액이 있으면 입안이 촉촉하잖아요. 나이가 들면 어떻게 돼요? 건조하죠. 그럼 점액이 부족하면 쉽게 감염이 일어납니다. 눈이 촉촉하면 어때요? 건조증 잘? 예, 감염이 잘 안 됩니다. 피부가 촉촉하면, 예, 이 기관지가 촉촉하면, 건조할 때 어떻게 일어나요? 기침합니다. 위가 건조하면, 장이 건조하면, 질이 건조하면, 감이 오세요? 그 부위가 건조해지는 순간 쉽게 뭐가 일어난다? 감염이 일어나요. 왜 건조하느냐? 거기에 뭐가 부족하기 때문에? 당사슬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당사슬이 이 점액을 만들어내는 물이기 때문에 이게 부족하면 거기가 촉촉하지 못하고 굉장히 건조하기 시작하면 쉽게 감염이 일어난다. 그래서 이 부분에 당사슬, 글리코 영양소 부족한 사람이 바로 구내염, 질염, 방광염, 위염, 요도염,
결막염? 이해되세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 부분을 건강하게 만드는 게 바로 글리코 영양소다라고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막대 형태예요. 아까 제가 세포에 접촉하는 순간 뚫고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이 부에는 특히 막대 형태가 있기 때문에 얘가 접촉을 뭐 한다? 저해합니다. 근데 얘가 짧아지는 순간 어떻게 돼요? 그대로 뚫고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감염을 막아주는데 너무 큰 효과가 있다. 그래서 저는 가끔 뭐 이렇게 사람을 상담해 보면 그런 얘기합니다. 저는요 질염이 좀 잘 와요. 저는요 항상 위염이 좀 있어요. 저는 피곤하면요 장염이 자꾸 와요. 저는 결막염이 너무 심해요. 저는 비염이 너무 심해요. 이렇게 누군가가 저에게 얘기한다면 그분은 뭐예요? 1차 부분의 면역이 굉장히 약한데 뭐가 약하다? 방사슬이 부족하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1차 면역이 호흡기만 있는 게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장입니다. 장에도 결국 이게 있다는 거죠. 첫 번째, 아까 제가 했습니다. 이 구멍하고 항문을 통해서 다 뭐가 있다? 당사슬이 있다 그랬죠. 그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위를 볼까요? 자, 위에 우리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생기는 게 위염이죠. 자, 그 중에 위염을 일으키는 원인 중에 하나가 헬리코박터 파이로리균입니다. 아세요? 약 갖고의 답 없습니다. 그죠? 자, 근데 저는 혹시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자, 음식이 들어가면 우리 위에서는 뭐가 나와요? 위산이라는 게 나오죠. 맞나요? 위산이 뭐 하는 거예요? 네, 첫 번째 살균, 해독, 또 음식을 잘게 쪼개는 거죠. 특히 고기 같은 거, 단백질 같은 거는 완전 암죽 형태로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위산, 이 펩신 같은 위산이 염산보다 더 강하거든요. 그럼 항상 우리 위에는 쉽게 얘기할게요. 그냥 염산보다 더 강한 산성이 위를 계속 위에서 나온다 생각하셔요. 위에 여러분 빵꾸 안 날 것 같아요. 경상도 말로. 빵꾸 안 날 것 같아요. 구멍 안 날 것 같아요. 근데 위가 버티죠? 왜 위가 버티지 아세요? 위에 뭐가 있기 때문에 아까 했던 그 당사슬이 있어서 그래요. 이 당사슬에서 끊임없는 점액, 위벽을 보호하는 점액질을 분비해내기 때문에 그 강한 산성에서도 위가 안전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글리코 영양소를 제대로 못 먹어서 위벽에 당사슬이 별로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대로 구멍 납니다. 염증 생겨요. 헬리코박터균이 그대로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과학적으로 이 당사슬이 뭘 한다고 돼 있어요? 위벽을 보호하고 헬리코박터균을 막아준다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이미 보고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근데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여기 보시면 이 위도 있고 소장도 있고 대장도 있잖아요. 그 중에 여기 위거든요. 위에 있는 당사슬 점액층이고요. 여기 소장에 있는 거고 대장에 있는 거. 어디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당사슬이? 대장이 가장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이 드셨던 모든 음식물의 찌꺼기들 다 어디로? 대장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혹시 소장암 들어보셨어요? 소장암은 없어요. 대장암 들어보셨어요? 네, 대장암 너무 많아요. 왜 그럴까요? 소장에서는 영양분이 흡수하는 곳입니다. 하지만 모든 찌꺼기는 다 어디로 내려올까요? 대장으로 다 내려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대장에서 있는 수없이 많은 노폐물들을 처리해내지 못하면 거기서 계속 발암성 물질이 생겨서 염증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럼 소장, 이 대장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여기 있는 이게 아까 얘기했던 당사슬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 당사슬이 이미 망가졌어요. 그래서 여기 점자현명으로 본 거예요. 이 대장에 있는 당사슬이 어떻게 된 거예요? 다 손상을 입었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바로 일로 다 뭘까요? 찌꺼기들이 다 뚫고 들어옵니다. 전부 장을 통해서, 이 대장을 통해서 이 찌꺼기들이 전부 다 들어옵니다. 이 찌꺼기가 들어오는 거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장누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자현미경으로 봤다는 거죠. 이 장을 봤더니 전자현미경에 여러분 육모는 아시잖아요. 근데 육모 위에 뭐가 있다는 거죠? 글리코알릭청이라고 해서 당사슬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당사슬을 전문가들은 교과서에는 뭐라고 됐냐면 셀코트라고 돼 있습니다. 셀코트가 뭐예요? 세포가 옷을 입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맨몸으로 밖을 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추위와 먼지와 어떻게 받아요? 상처를 굉장히 많이 받아요. 똑같습니다. 세포도 결국 뭘 입어야 된다? 코트를 입지 않으면 세포가 손상을 입는데 가장 중요한 게 우리 몸의 모든 물질 중에 가장 많이 독소가 머물러는 곳이 어디다? 장입니다. 그래서 장으로 뚫고 들어오면 여기는 제가 이 질병, 즉 장이 뚫렸을 때, 이 당사슬이 부족해서 장이 뚫렸을 때 생기는 병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병이 뚫고 들어와서 내려가서 우울증이나 불안이나 ADHD가 생기는 거죠. 결국 장이 뭐 어떻게 됐다는 거죠? 당사슬이 없어서 뚫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있는 잦은 감기나 음식 바이러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관절염,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섬유건통이나 통증이 있는 사람들 결국 장이 뚫린 거예요. 예. 여러 가지. 그 다음에 갑상선이나 부신이나 그래서 만성피로라든지 이 결정에 문제가 생겨서 이런 궤양성 대장염이나 클론병도 결국 뭐 때문에 장벽이 뚫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염증은 다 어디서부터 시작이 된다? 장에서부터 다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장벽, 여기 보시죠. 제가 뮤신이라고 보이시나요? 이게 당사슬층이에요. 구조물입니다. 이게 부족하게 되면 그대로 뚫고 독소들이 어떻게 벌어진 틈으로 들어온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 건강한 장벽과 이미 손상된 장벽이 어때요? 다 쩍쩍 벌어졌죠. 이 벌어지게 되면 결국 여러분 아까 제가 설명했던 어떤 병이 온다? 이 모든 병이 다 오게 된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이런 병이 있는 사람을 보시면 뭐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장벽의 구조물, 이 당사슬층이 부족하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글리코 영양소를 먹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염증이 시작된 분들에게는 제일 먼저 어디가 문제였다? 장이 문제였다라는 생각을 하시고요. 이 장이 문제에 있어서 생기는 병이 또 가장 대표적인 게 자가면역 질환이기 때문에 이 자가면역이 있는 분들은 이미 염증이 장에서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방금 제가 얘기했던 엠브로토스와 메나폴이 베이스가 되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모두 염증하고 뭐하고 관련이 있다? 글리코 영양소와 관련이 있다라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감염을 막아주는 영양소다. 기억나시죠? 네. 어렵진 않으시죠? 네. 자, 이렇게. 그러면요, 피부와 점막만 보호하면 되나요? 이렇게 물으시는 분이 있어요. 내가 여기만 건강하면 돼. 근데 알게 모르게 그걸 뚫고 들어오는 적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맞나요? 여기가, 이게 피부예요. 이게 점막을 뚫고 뭐가 들어왔어요? 적들이 들어왔어요. 우리 몸속으로 뚫고 들어왔어요. 조직으로 뚫고 들어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아까 면역세포들끼리 뭐 한다 그래서 서로 대화를 합니다. 어떻게 대화를 하는지 아세요? 여기가 조직이에요. 뚫고 들어왔어요. 이게 적이에요. 그러면 여기가 혈관입니다. 혈관 안에 여기 흰 거 보이세요? 얘가 백혈구예요. 백혈구가 혈관을 계속 돌아다닙니다. 돌아다니다가 신호를 보냅니다. 여기 요쯤에 조직에 뭐가 들어왔다. 적이 들어왔어. 하고 보내면 이 혈관도 세포죠. 이 세포니까 뭐가 여기 삐죽한 거 보이세요? 이게 뭐죠? 당사슬인 거예요. 구조물. 이 구조물이 처음에 누워 있습니다. 누워 있다가 여기에 적이 딱 들어오면 여기 있던 당사슬이 여기서 딱 섭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당사슬이 이렇게 누워 있다가 갑자기 백혈구가 막 달리는데 저 앞에 있는 혈관에서 갑자기 당사슬이 어떻게 한다고요? 딱 서요. 그러면 백혈구가 뭔 줄 알아요? 아, 이 부위에 뭐가 들어왔다? 얘가 이렇게 대화를 합니다. 적이 들어왔다고 얘가 어떻게 빠져? 나가서 얘를 뭐 한다? 죽입니다. 이 면역세포끼리 뭐 하고 있다는 거죠? 대화를 하고 있다는. 근데 만약 얘들끼리 대화가 안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감염이 되는 거죠. 염증이 굉장히 심하게 생기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런 면역세포들끼리 뭐 한다? 서로 교통. 아까 첫 달 기억나세요? 세포 간에 뭐 한다? 교통이 일어난다. 염증에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의 감염을 뭐 해준다? 막아준다. 조직으로 들어온 것도 뭐 한다? 막아준다. 1차 피부나 점막도 막아주지만 조직으로 들어온 것도 얘네들이 뭐 해준다? 세포끼리 막아줘. 하지만 전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의 면역세포의 구조물 당사슬이 어떻게 됐을 때 가능하다는 거죠? 건강했을 때 가능하다. 그럼 내가 쉽게 감염이 된다는 거는 여러분의 면역세포가 건강하지 많다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염증이 너무 심해요. 그랬을 때는 가장 중요한 건 면역세포들 간에 뭐가 서로 교통이 돼야 되기 때문에 구조물을 만드는 엠브로토스나 메나폴은 베이스예요. 거기다가 부수적으로 염증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된다? 장에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내가 염증이 좀 심하시면 저는 천연 항생제라고 얘기하거든요. GI를. 저 항생제 따로 먹지 마세요. 천연 항생제고요. A오나 오메가를 제가 뭐라고 하냐면 천연 진통소염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진통소염제가 뭔지 아시죠? 염증을 깔아앉으면 통증도 깔아앉습니다. 항상 염증이 있는 곳은 통증이 따라갑니다. 그래서 진통소염제라고 하죠. 그래서 천연의 진통소염제인 이런 A오나 오메가3를 함께 드신다면 여러분 혹시 몸에 있는 염증들을 제거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아, 이렇게 해서 염증에 반응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그래서 유사기능, 백신 역할도 하고요. 혹시 몸에 염증이 있었을 때 면역세포끼리 대화를 통해서 염증을 뭐 한다? 제어하는 기능도 한다.
이론적인 제가 설명입니다. 자, 세 번째는 중요한 게요. 세포간, 이게 제일 중요해요. 세포간에 뭘 한다? 조정을 한다. 이 조정이 뭘까요? 조정. 싸우면 뭐 합니까? 싸우면 말리는 거 우리 다른 말도 조정이라고도 하죠. 여러분 이혼하시고 뭐 이런 거 할 때 왜 조정기간 준다 뭐 이런 거 가잖아요. 그 조정. 자, 이 면역계는 조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많은 사람들이 면역은 높으면 좋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아니다라는 거죠. 면역은 너무 높아도 안 되고 너무 낮아도 안 되고 오류가 생겨도 안 됩니다. 자, 그래서 면역이 너무 낮으면 발생하는 병이 감기에서부터 암입니다. 대상포진. 또 너무 높아 과해서 과민 반응을 일으키는 게 여러분 아시죠? 알러지예요. 아토피, 비염, 천식입니다. 그럼 오류가 일어나서 적을 죽이지 않고 나를 죽이는 게 뭐가 되는 거예요? 자가 면역 질환입니다. 예, 류마티스 관절염이라든지 뭐 백반증이라든지 다발성 경화증이라든지 크론병이라든지 아까 했던 궤양성 대장염이라든지 뭐 갑상선 질환, 이 모든 것이 자가 면역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그런 병이 왜 생길까요? 봤더니 과학계가 찾아낸 겁니다. 저기 일어났습니다. 얘네들이 뭘 한다? 아, 제일 먼저 첫 번째 우리 몸에 바이러스나 적이 들어오면 얘부터 뭐 한다? 뭐 한다 얘네들이? 인지한다. 인지했죠? 아, 적입니다라고 인지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우리 몸에 있는 적이 이곳에 있습니다. 첫 번째. 맞나요? 두 번째, 어떤 적이 들어왔습니다. 규모는 어떻습니다. 라고 뭐 해야 돼요? 신호를, 연락, 통신병. 그럼 연락을 하면 거기 맞는 뭐를 해야 돼요? 맞는 정확한 무기를 가지고 빠른 속도로 달려와서 죽여야 되죠. 이 모든 걸가 얘네들이 뭐 한다? 교통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라고 돼 있냐면 제일 먼저 내 몸에 바이러스나 적들이 들어왔을 제일 먼저 달려오는 게 여러분 이름 모르셔도 돼요. 대식세포라는 예, 수지장 세포라는 게 있습니다. 얘네들이 제일 먼저 옵니다. 근데 호중국어라는 애가 따라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뭐라고 돼 있냐면 그 기능의 정확도, 속도, 규모 나와 있습니까? 효율성을 뭐 한다 그랬어요? 후원한다고 돼 있어요. 단지 내가 면역이 좋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몸에 뭔가 들어왔을 때 이 면역세포들이 정확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확하게 적을 파악해서 적을 죽일 수 있는 군대를 동원해서 빠른 속도로 그 적지에 가서 죽여내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적이 이렇게 죽였잖아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종료해야 돼요. 종료. 전쟁 끝. 이러면 더 이상 뭐 하면 안 돼요? 공격을 하면 안 돼요. 근데 명령 불복종. 계속 공격하는 게 만성염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여러분 몸에서 뭔가 처리가 안 된다는 거는 여기 있는 면역세포들끼리 뭐가 저도 안 된다, 교통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해준다는 거죠? 당 영양소가 이 모든 면역세포들 간의 활성, 강화, 조정, 속도, 규모, 정확도를 전부 다 얘네들이 뭐 한다? 조정을 한다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끔 아이고 아토피도 좋다 했다가 비염도 좋다 했다가 천식에도 좋다 했다가 암에도 좋다 했다가 감기도 좋다 했다가 류마티스 관절염도 좋다 했다가 뭔가 다른데 왜 좋다고 그러지? 이게 바로 얘가 뭐 하는 거죠? 조절하는 거예요. 조정. 이해되세요? 못하는 거는 올리고 높은 거는 내리고 잘못된 거는 바로 잡아주고, 얘가 바로 1번 기억나십니까? 교통을 통해, 소통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예로 여러분 자가면역질 하나만 제가 예를 들었는데 여기 보이시는 거 있죠? 이분이 루푸스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자가면역질환 중에 루푸스. 통증이 장난 없습니다. 우리 몸의 모든 장기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가장 심한 사람은 통증 종류가 200종이 넘는다 그래요. 엄청나게 고통스럽다고 합니다. 심지어 너무 이 고통 때문에 자살하는 분도 계세요. 이 류마티스 관절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류마티스 관절염, 이 자가면역입니다. 내 몸을 내가 공격하는 거. 자, 그래서 왕립의학협회에서 류마티스에 전공되신 과학자가 한번 해봤습니다. 이분들이 도대체 뭐가 문제인가 봤더니 이분들의 이 항체에 여기 보시면 얘가 당사슬이에요. 당사슬. 아까 제가 당사슬 구조 있다고 그랬죠? 당사슬에 보시면 여기 갈락토스 만노즈라고 적혀 있어요. 그래서 정상적인 사람은 원래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는데 류마티스 관절염이 조금 이렇게 중증 환자들은 여기가 뭐가 없죠? 이상하게 생겼다. 굉장히 심각한 사람은 여기가 없습니다. 예. 바로 가장 중요한 이 나나산이라는 거, 씨알산이라는 당인데 이 끝에 없으면 갈락토즈라는 게 떨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구조물이 이상하게 생겨요. 그럼 내 몸의 면역세포들이 뭐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생겨야 되는데 이상하게 생겼네? 이렇게 뭐 한다? 공격합니다. 이 적이다라고 공격하는 것. 그렇게 생기는 게
관절염입니다. 류마티스 관절염. 자, 그랬을 때 실험을 해봤어요. 이분이 엠브루토스를 8주가 먹인 거예요. 8주가 먹였더니 여기 있는 C와 B에 있는 환자가 뭘로 바뀌더라? A로 바뀌더라는 겁니다. A로 바뀌면서 더 이상 뭐를 안 하더라? 공격을 안 하더라는 거죠. 이러면서 류마티스 관련점이 개선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글루코 영양소를 먹으면 잘못되어 있는 당사슬이 어떻게 돼요? 원래대로 복구가 됩니다. 네, 그런 역할이 이미 임상적으로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암입니다. 암 또한 여기 보시면 암세포 있죠, 그죠?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정상적인 세포와 암세포는 구조물이 다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셀지, 우리가 전 세계 과학자 중에 가장 대표적인 과학자가 세 개죠. 사이언스지, 네이처지, 셀지입니다. 셀지는 주로 암에 관련된 내용이 굉장히 많이 실리는데요. 이 셀지에 나와 있습니다. 세포 표면에 있는 섬모, 촉수들이 없으면 주위에 있는 신호를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국 신호가 못 받으면 결국 뭐로 된다? 암세포로 변화한다라고 셀지에도 과학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 몸에 매일 생기는 이 암세포는 어떻게 처리할까요? 이게 면역이잖아요. 어떻게 처리할까요? 봤더니 여기가 암세포인데 여기 있는 가장 기본적으로 암을 죽이는 가장 대표적인 게 대식세포 기억나시죠? 이 대식세포가 활성화시켜서 이 대식세포가 NK를 증식시키는 거예요. 그럼 NK세포가 결국 암을 제거합니다. 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NK세포입니다. 예, 여기 보시면 NK입니다. 얘네들끼리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대화합니다. 그래서 암이구나라고 여기 있는 구조물이 인지를 하게 되면 구멍을 뚫어서 얘를 처리하게 되는 과정이 바로 면역작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NK 수보다 뭐가 중요하다? 활성도가 중요하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보니까 NK셀 숫자가 많은데 여기 구조물이 이렇게 건강하지 못하면 기능을 못합니다. 하지만 구조물이 굉장히 많으면 면역 기능들이 굉장히 좋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대식세포가 활성화돼야 NK셀이 활성화돼요. 그래서 이 대식세포를 봤더니 이 대식세포에 있는 가장 중요한 게 또 나오네요. 뭐라고요? 만노즈라고 나옵니다. 이 만노즈 수용체가 뭐라고 됐다? 면역력을 강화하기도 하고 비활성화하기도 하기 때문에 면역을 좌지우지하는 거는 이 대식세포에 붙어있는 만노즈가 결정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만노즈의 가장 대표적인 제품이 바로 뭐죠? 만나폴입니다. 여러분 마나폴 진짜 열심히 드시면 이 대식세포가 굉장히 활성화되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가장 면역세포 중에 대식세포가 진짜 중요하거든요. 얘는 매일 돌아다닙니다. 여러분 보면서 계속 물어요. 고칠 거 없나? 네 암 맞나? 뭐 어째 죽고? 이렇게 계속 하는데 얘가 정신을 못 차리면 여러분 몸에 처리가 안 돼, 면역이. 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만노즈라고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당사슬, 글리칸이 암을 싸우는 방법이 그럼 어떻게 해서 이 암을 처리합니까? 라고 했을 때 가장 기본적으로 뭘 한다 그러고요? 이 대식세포와 NK셀을 자극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암을 파괴시킵니다. 두 번째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암을 죽일 수 있는 인터페론이나 강력한 면역 물질을 마구 생성시킵니다. 이 글리칸이. 그러고 난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T세포 또한 이 제일 먼저 적이 어디 있는지 파악해서 통신변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얘를 굉장히 활성화시킵니다. 여러분 면역력이 너무 좋아져요. 그리고 마지막 가장 중요한 게 이겁니다. 이 세포가 자살을 해야 되는데 자살을 하지 않으면 그때 암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얘가 하는 역할은 자살할 수 있던 P53 유전자를 발동시켜서 너 죽인. 그러면은 되는 거예요.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글리코 영양소가 하는 역할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다면 진짜 암 환자한테 이거 써도 돼요? 하고 질문하는 사람들 가끔 있으시거든요. 자, 그랬더니 100명 이상의 암 환자에게 이걸 처리해봤더니 보통 대부분 암 환자들 표준 치료하죠. 합니다. 뭐 합니까? 방사선, 항암, 수술 이런 표준 치료를 했을 때 이런 항산화제나 미량 영양소 들어갔을 때는 전혀 장애를 받지 않는 것이라고 이미 보고가 되어 있고요. 또 방사선 치료나 화학요법 했을 때 훨씬 더 효과가 증진되더라. 훨씬 더 글리코 영양소 썼을 때 증진되고 그 다음에 특히 가장 문제가 암 환자들이 방사선이 화학요법 하게 되면 뭐가 생겨요? 부작용 옵니다. 그랬을 때 이 부작용으로부터 내 몸을 보호하는 기능들이 있더라. 라고요. 하고요. 그 다음 치료받는 동안에 삶의 질이 굉장히 좋아지더라라는 보고가 이미 나와 있고, 일본에서는 이미 NHK에서 뭘 방송했냐면, 이 암 환자를 대상으로 글리코 영양소와 항암제 같이 동시에 먹였더니 가장 좋은 게 뭐다? 일단 통증이 좋아지라는 거, 통증이 사라지더라는 거죠. 대부분 제가 이렇게 해보면 아프지 않다 그래요. 항암을 하는데 표준 치료를 하는데 같이 해도 전혀 거기에 대한 부작용, 즉 구토나 탈모나 체중 감소, 백혈구 이런 증상 뭐 줄어드는 게 전혀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먹였더니 10년 후에 지났더니 모두 다 이걸 먹은 사람들은 뭐 하더라? 생존하더라는 겁니다.
그 정도로 강력한 효과가 있다라는 거고요. 예, 그리고 이미 이제 여러분 아시는 네이처지에도 이미 이 부분이 논문에 다 기재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해석을 할 수 있지만 시간이 없을까봐 제가 빨리 해석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발표가 뭐냐면 여기 보면 또 만노즈라고 나와 있죠. 이 만노즈가 글리코 영양소 8가지 중에 가장 대표적인 제품은 만나폴입니다. 이 제품 글리코 영양소 특히 만노즈를 먹였더니 종양세포가 현저히 어떻게 된다? 감소되고요. 그리고 수명도 훨씬 더 우리가 수명을 연장할 수 있다. 그리고 다른 만노즈는 다른 단당류와 달리 종양세포의 성장을 현저히 줄이더라. 그래서 여러분이 특히 엠브로토스를 드시게 할 때 엠브로토스뿐만 아니라 반드시 뭘 같이 먹여야 된다? 만나폴을 같이 여러분 드실 수 있도록 해주시면 너무 좋겠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가장 간단하고 안전하게 선택할 수 있는 암치료요법이 가장 대표적인 게 뭐다? 만노즈라는 이런 걸 여러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보여드렸죠. 제가 최근에 암 환자분들 케어할 때 정말 좋은 결과가 일어났던 두 분입니다. 그래서 뭐 여기도 앉아 계시지만 동생분이 이제 유방암이 됐는데 중요한 건 여기는 전이거든요. 암이 5년 뒤에 다시 전이가 됐다는 건 좀 심각한 일입니다. 그래서 병원 요법을 함에도 불구하고 폐로 전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상담을 통해서 이 글리코 영양소 요법을 사용을 했고요. 그동안에 항암 치료할 때 전혀 뭐가 안 생겼더라? 부작용, 아까처럼 부작용이 전혀 나타나지 않더라. 그리고 사이즈가 계속 줄고 지금 컨디션이 최고로 좋았다는 거고요. 이거는 최근이죠. 제가 했듯이 대장암이죠. 얼마 전에 발견했습니다. 사이즈는 거의 6cm에서 8cm 정도 되고 좀 심각하죠. 이게 초기 암이 처음 발견된 암이지만 3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담을 했고요. 아산병원이나 경북대 병원에 갔더니 이 사이즈가 너무 커서 수술을 할 수밖에 없는데 사이즈를 줄이기 위한 표준 치료로 뭘 했다는 거죠? 방사선과 항암제를 사용을 했다는 거죠. 예. 그러면서 제가 뭘 같이 했을까요? 글리코 영양 요법을 했는데요. 3개월 만에 암이 사라진 거예요. 6cm가 되는 암이 어떻게 됐다? 사라졌다는 거지. 대단한 겁니다. 이게 바로 엠브로토스와 메나폴이죠. 어떤 제품을 썼냐고 가끔 궁금해하시는 분이 계셔서 제가 이렇게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처음에 암이 발생되거나 이제 이럴 때는 요 제품을 좀 주로 많이 씁니다. 가장 많이 쓰는 게 엠브로토스 메나폴입니다. 엠브로토스 메나폴을 얼마만큼 쓰느냐가 관건이에요. 그래서 제가 2017년도인가 유전투 박사님과 한번 같이 몇 명의 리더분과 같이 한 방에서 이렇게 상담 같이 이제 얘기했던 적이 있는데 저희들이 여쭤봤어요. 암 환자는 어떻게 보면 생명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분에게 한 달에 어느 정도 썼을 때 최대 어느 정도 썼을 때 가장 좋냐 그랬더니 약 15통 정도를 말씀하시더라고요. 엠브로토스와 메나폴을 같이 해서 15통 정도 사용했을 때 최고 효과를 누린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 맞게끔 그래서 제가 이 두 가지를 특히 암이 조금 좀 심하실 때는 보통 이 두 가지 합해서 아무리 못해도 한 10통 정도를 복용할 수 있도록 제가 권하거든요. 그래서 그분도 그렇게 하셨고요. 거기다 추가적으로 결국 암이 왔다는 것은 면역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잖아요. 모든 면역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된다 했어요? 장입니다. 장을 잡아주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하에와 바이탈을 제가 좀 많이 쓰고요. 그 다음 AO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AO라는 게 뭐냐면 강력한 항산화제인데요. 특히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제 암을 일으키는 원인 중에 하나가 활성산소 들어보셨나요? 이 활성산소가 일반적인 사람이 예를 들면 10에 한 2승 정도의 활성산소가 있으면 암 환자는 10에 40승입니다. 그 정도로 엄청량의 활성산소가 나오고요. 또 항암제 치료를 하게 되면 활성산소 수는 더 늘어납니다. 그래서 저는 특히 AO라는 제품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는데 보통 이제 암이 좀 많이 진행되신 분들은 하루에 한 18캡슐 정도를 복용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정말 큰 효과를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 AO랑 이 제품을 굉장히 많이 먹이고 그리고 해독력이 떨어지면 면역력도 떨어지기 때문에 저는 피오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다음 추가적으로 암 환자들이 항암요법을 하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기운이 너무 없어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기운이 굉장히 없는 사람에게 임팩트를 사용했을 때 굉장히 효과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임팩트나 오메가3 같은 걸 통해서 그렇게 추가적으로 하고요. 어느 정도 개선이 되고 나면 그 다음 단계로 제가 오소린이라 이렇게 단백질을 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저는 잘 안 쓰는 편이에요. 이 위주로 주로 해서 특히 양을 아까 제가 이제 바이러스를 죽일 때 뭐한데 초기에 진압을 할 때 좀 많이 쓰듯이 이 양을 좀 많이 쓰는 편입니다. 그리고 나서 개선이 되면 그 다음부터 다른 제품 양을 늘리는 쪽으로. 그래서 여러 가지 제품을 많이 쓰는 게 아니라 집중적으로 면역을 올리는 제품 양을 많이 쓰는 것이 저는 현재 해보니까 훨씬 더 효과적이다. 제 이제 경험이고요. 자,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할게요. 이 글리코 영양소 뭐라고 돼 있어요? 백신 영양소다라고 TV에서도 계속 면역 탄수화물이다라고 얘기하죠. 암
그래서 면역의 키는 이렇게 세포에 당사슬이 굉장히 많은 사람과 없는 사람은 정말 면역계 차이가 많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암을 예방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게 면역 탄수화물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그래서 백신 영양소다라고 TV에서도 계속 나올 정도로 여러분들이 면역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자, 첫 번째 기억나시죠? 두 번째 이제 다 면역 기억나시죠? 이제 그 끝을 달리고 있습니다. 여기 잘 따라오시나요? 요 정도만 아셔도 글리코 영양소 정말 대단하구나. 요즘 현대인들이 진짜 면역에 관련된 질환이 너무 많고요. 특히 자가 면역은 사실 답이 없습니다. 자, 그럴 때 여러분들이 이 글리코 영양소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여섯 번째 글리코 영양소가 바로 뭐다? 대사와 호르몬입니다. 자, 현대인들은 정말 대사가 잘 안 되고 호르몬 관련된 질환이 너무 많죠. 예, 많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갱년기 때문에, 그죠? 여성 갱년기. 여러분, 여성 갱년기 어때요? 남성 갱년기 어때요? 대답이 안 되죠. 여러분, 갱년기를 안 겪으시는구나. 여성들은 갱년기에 굉장히 큰 변화를 일으키죠. 왜 그러냐면 호르몬이 갑자기 뚝 떨어지기 때문에. 하지만 남자들은 서서히 떨어지기 때문에 좀 못 느끼지만 여성이든 남성이든 다 갱년기가 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대사와 이 호르몬 관련 질환 쪽에도 뭐가 사용이 된다? 글리코 영양소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한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대사하면 사람들이 잘 모르시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대사하면 효소와 호르몬이라는 용어를 조금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효소와 호르몬은 뭘까? 바로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생명을 유지하고 생명의 불꽃, 쉽게 말하자면 사람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 인체에서 화학 반응들이 일어나요. 생화학 반응들이. 이 생화학 반응들을 주도하는 것이 바로 효소와 호르몬이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화학 반응이 뭘까요? 가장 기본적으로 편하게 해볼까요? 여러분 밥을 드시죠? 그럼 뭐가 할까요? 소화라는 걸 하죠. 소화를 하고 나면 뭐 하죠? 흡수라는 걸 하죠. 흡수를 하고 나면 간으로 가죠. 합성이라는 걸 하죠. 해독을 하죠. 맞나요? 뭔가 생산을 하죠. 이런 모든 과정들을 우리가 뭐라 한다? 대사라고 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반드시 누가 사용이 된다? 효소와 호르몬이 작동하게 됩니다. 자, 근데 이 효소와 호르몬은 글리코 영양소가 없으면 작동을 못 합니다. 야, 이 글리코 영양소 하는 데가 정말 작용 안 됐는데 없이 작용이 모두 된다. 이렇게 얘기할게요. 부정적인 말을 하면 안 되니까 모두 다 작용이 된다. 자, 그럼 첫 번째 볼게요. 어떻게 작용이 되냐? 가장 기본적으로 여기 보시면 비정상적인 글라이콜 실화라고 되는데 이 글라이콜 실화가 다른 말로 뭐라고 보시면 돼요? 당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당화는 무슨 말입니까? 하면 세포막에 뭐를 만드는 거? 구조물을 만드는 걸 당화라고 합니다. 자, 다시 말해서 여러분 클린 아시죠? 혹시나 좀 클린 할 예정이다. 손 들어보세요. 클린 할 예정이다. 아니면 지금 클린 중이다. 예. 클린을 왜 하세요? 라고 물어보면 살 빼려고 요가 아닙니다. 클린은 왜 하세요? 글라이코실레이션, 당화를 하기 위해서. 세포에 뭘 만들기 위해서? 구조물을 잘 만들어내기 위해서. 자, 구조물이 잘 만들어지면 뭐가 잘 될까요? 우리 이제까지 배웠어요. 면역력이 진짜 좋아지겠죠? 두 번째 뭐가 잘 되겠어요? 효소와 호르몬 작용이 너무 잘 됩니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효소와 호르몬 작용이 특히 안 됐을 때 나타나는 가장 대표적인 병이 여기 보시면 당뇨예요. 당뇨입니다. 대사. 여기서 가장 대표적인 대사가 바로 뭐냐면 탄수화물 대사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밥을 먹으면 이 당이 내 인체에 들어와서 작동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호르몬 중에 가장 대표적인 호르몬이 뭐가 있을까요? 인슐린 호르몬입니다. 그래서 인슐린 호르몬의 가장 중요한 이 당 대사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여기 구조물에 문제가 생기면 인슐린 탄수화물 대사가 잘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인슐린 민감성. 자, 인슐린 민감성이 뭘까요? 인슐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진다. 자, 다시 말해서 인슐린 저항성 혹시 들어보셨나요? 당뇨병 환자는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죠. 자, 저항성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핸드폰 있으시죠? 자, 핸드폰이 우리가 처음에 핸드폰을 사면 어때요? 터치만 해도 잘 되죠? 그럴 때는 민감성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근데 오래돼서 얘가 건드려도 작동이 잘 안 돼 민감성이 떨어졌다라고 합니다. 이거 이해되세요? 똑같습니다. 세포의 당사슬이 굉장히 예민하면 인슐린이 왔을 때 인슐린에 대한 민감성이 되게 좋아요. 그럼 당이 쑥쑥쑥 들어갑니다. 근데 인슐린의 민감성이 떨어지면 당이 잘 안 들어갑니다. 이게 당뇨라는 병이 오기
쉽다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얘가 그 역할을 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리고 아까 또 효소도 다 얘 때문에 한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이 호르몬 정말 중요해요. 아까 얘기했듯이 나이가 되면 여성 호르몬 줄고 남성 호르몬이 줄고, 자, 그러면 남성 호르몬이 준다고 여성분들 잘 알겠죠? 남성 호르몬이 줄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기 남성분들이 좀 있으신데 제가 보니까 전부 다 남성분들이 지금 갱년기를 넘어가고 이 남성 호르몬들 아이라고 얘기하시네. 이 남성 호르몬이 줄기 시작하면 제일 먼저 뭐가 나타날까요? 남성도 안면 홍조 옵니다. 남성도 안면 홍조 옵니다. 그리고요, 뭐가 올 것 같아요? 전립선에 문제가 생겨요. 전립선에 문제가 생기면서 전립선 기능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물론 모든 전립선이 다 비대로 가진 않지만 거의 대부분 그런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소변에 불편한 게 나타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또 복부가 자꾸 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결국 뭐가 때문에? 호르몬들이 제대로 분비가 되지 않거나, 호르몬이 설사 분비가 되더라도 여기가 호르몬을 뭐 한다? 이 센서가 감지를 잘 못하면 이 기능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해줄 일은 뭐 해줘야 됩니까? 호르몬이 잘 분비되도록, 그리고 호르몬이 잘 이동해서 여기 왔을 때 수용체가 잘 뭐하게 반응을 하게끔,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다는 거죠? 글리코 영양소가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글리코 영양소가 바로 이 호르몬을 만드는 뭐다? 원료입니다. 그리고 호르몬을 이동시켜서 호르몬이 잘 민감성 있게 반응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엠브로토스랑 만노제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거, 호르몬이라는 자체가 단백질로 또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호르몬이 단백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혹시 내가 호르몬 기능이 좀 떨어졌습니다, 호르몬 기능을 좀 높이고 싶습니다, 그럼 반드시 뭐랑 같이, 오소린이랑 플래니시 같은 단백질과 함께 드셨을 때 가능하고요. 또 이 단백질이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한지 아세요? 비타민, 미네랄이 함께 들어갔을 때 비로소 제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왜 딸기 같은 거 있잖아요. 토마토 먹을 때 우리 뭐에 뿌려 먹어요? 설탕. 정말 안 좋잖아요. 설탕에 뿌려 먹으면 어떻게 돼요? 딸기나 토마토가 흐물흐물해지죠. 자,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설탕을 사용하시면 장에 들어가면 장벽이 흐물흐물해져요. 장벽이 흐물흐물해지면 어떻게 된다 해서 장 누수가 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토마토나 딸기나 과일은 어디다 뿌려 먹어야 되냐? 오소린에 뿌려 먹어야 돼요. 플래니시에 뿌려 먹어야 돼요. 왜 그럴까요? 토마토와 딸기에 여러분들이 뭐가 있다는 전제하에, 비타민과 미네랄이 있다는 전제하에 얘네들이 뭐를 만나면, 단백질을 만나면 극대화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이해되세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활용하시는 거 좋아요. 그래서 보통 과일 여러분들 이제 샐러드에서 드실 때도 이왕이면 단백질, 오솔이나 퓨어나 이런 거 다 같이 타서 뿌려서 드시면 훨씬 더 효과가 좋습니다. 자, 그래서 호르몬 쪽에 관련됐을 때는 이런 영양소를 함께 드시되 가장 중요한 게 엠브로토스, 메나폴이 빠지면 안 됩니다. 자, 그렇게 활용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마지막 달려오고 있습니다. 이제 정리가 좀 되나요? 대사 호르몬. 그 다음에 산화 스트레스로부터도 우리 몸의 보호가 일어납니다. 글리코 영양소가 하는 역할이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한다. 이거 다른 말로 무슨 말인지 아세요? 안티에이징이에요. 안티에이징. 이 안티에이징 다른 말은 뭐죠? 노화를 지연한다. 젊어진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가 뭘까요? 이게 뭘까요? 이게 도대체 뭘까요? 여기 이미 나와 있습니다. 이 파란 것은요, 심장세포입니다. 심장. 세포의 이 초록색 보이세요? 이게 바로 활성산소라는 겁니다. 이게 세포를 뭐 하는 거죠? 공격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인류가 안고 있는 36,000개 질병 중에 90%가 전부 다 활성산소라는 게 직접 간접적으로 공격을 하는 거다라는 게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이미 밝혔습니다. 그래서 내 몸에 염증이 일어난다. 질병은 90%가 결국 원인이 활성산소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활성산소부터 내 몸을 좀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을 봤더니 바로 뭐다? 여기 활성산소가 어느 정도 우리 몸을 공격하냐면, 일단 세포를 공격하면 염증이 일어나고요. 이 세포 속에 있는 DNA를 공격하면 뭐가 온다?
암이 오고요. 이 세포 속에 있는 미토콘드리아를 공격하면 극도로 피곤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세포박에 있는 단백질을 공격하면 피부가 노화가 일어나요. 그리고 지방을 공격하게 되면 동맥경화나 심혈관계 질환이 옵니다. 눈을 공격하게 되면 뭐 여러분 아시는 눈의 질환도 오지만 특히 당과 이 활성산소가 만나게 되면 당뇨병이 와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우리 모든 병의 원인이 보면 다 어디서부터 시작된다? 활성산소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활성산소를 막아주는 역할을 봤더니 글리코 영양소를 먹었더니 연구 결과예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글리코 영양소 자체가 무슨 역할을 한다? 활성산소를 중화시켜서 항산화 기능을 하더라. 또 한 가지, 독소로부터 내 몸을 글리코 영양소가 뭐 한다? 보호하더라. 그리고 노화를 지연시키다. 가장 중요한 거, 요즘 TV에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글루타치온입니다. 이 글루타치온을 우리 간에서 거의 여러분이 만들 수 있는 것보다 50% 이상 뭐 한다? 늘리더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요즘 글루타치온에서 뭐 나와요? 필름 먹는 거 아무 효과 없다는 게 지금 밝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글리코 영양소를 드셨을 때 이 글리코 영양소가 우리 인체에서 여러분이 만들 수 있는 글루타치온의 수준을 50% 이상 증가시키기 때문에 정말 또 간에서 이 글루타치온이 만들어지는데 간에서 글루타치온이 만들어지는 기능이 떨어지는 걸 또 막아주는 역할들도 하기 때문에 여러분 글루타치온이 많이 만들어지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피부가 되게 뽀얘집니다. 그리고 피부가 굉장히 탄력이 생겨요. 면역력이 너무 좋아져요. 해독력이 굉장히 좋아져요. 그러니 엠브로토스를 많이 먹어야 글루타치온도 많이 생기고요. 또 글루타치온 원료가 오소린 단백질이거든요. 예, 분지 아미노산입니다. 그래서 오소린 단백질 열심히 드시면 이 글루타치온이 원료가 될 수 있고요. 이 오소린을 가지고 글루타치온을 많이 만들려면 또 미네랄이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뭐 같이 먹으면 좋겠어요? 카탈리스트 같은 것들 같이 먹었을 때 효과가 극도로 올라간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항산화, 내가 정말 염증으로부터 항산화, 좀 노화를 방지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가장 대표적인 게 제가 뭐라고 했어요? 엠브로토스와 마나폴입니다. 그러면 메너텍의 항산화 제품들이 어떤 게 있습니까? 라고 여쭤보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항산화 AO, 캡슐로 된 항산화. 그리고 주스 타입으로 여러분들 계속해서 물처럼 마실 수 있는 항산화 제품 파이토 클렌저. 그리고 메나 붐도 강력한 항산화제입니다. 지금 이번에 여러분 아시죠? 프로모션 하시면 메나붐이 무료로 강력한 항산화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맛있게 먹는 엠브로토스다라고 기억하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메나시 같은 것도 강력한 항산화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산화제를 공급하시려면 이런 제품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항산화제 또 하나 카탈리스나 유트리베루스에도 또 항산화 비타민들이 같이 들어있죠. 하지만 가장 대표적인 항산화 제품은 엠브로토스와 AO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품명도 뭐라고 돼서 여기 엠브로토스 AO라고 되어 있죠.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 염증에도 도움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9번째 바로 뇌도 관여한다. 예, 너무 잘 따라와서 정상 시간보다 빨리 끝날 것 같습니다. 자, 뇌입니다. 자, 여기 뇌세포입니다. 제가 왜 이거를 좀 넣어놨냐면 요즘 뇌 관련 질환 환자들이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여러분 뇌세포 정도는 좀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뇌세포는요. 이 수상돌기라는 거, 축색돌기, 축삭돌기와 여기 보면 시냅스 이 부분이고요. 이 시냅스 이 말단 부분에 신경 말단 부분에서 여기가 뭐가 나오냐면 신경 전달 물질이라는 호르몬이 나옵니다. 그러게 되면 이 다시 얘가 수용체가 받아서 작용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 아실 게 뭘 아셔야 되냐면 신경세포에도 뭐가 있다? 여기 있는 뭐가 있다? 당사슬들이 있어서 정보를 받아들인다라는 걸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중에 뇌의 정상적인 기능할 때 가장 중요한 이 신경전달 물질 혹시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다른 거 모르겠고. 자, 도파민 들어보셨어요? 자, 도파민이 기능이 잘 안 되면 뭐 온다 그러죠? 파킨슨 오죠. 파킨슨 옵니다. 그 다음에 우울증 아시죠? 우울증. 우울증은 세로토닌 들어보셨어요? 세로토닌의 이상이 오면 우울증이 와요. 그래서 특히 세로토닌은 어디서 거의 대부분 만들어지죠? 장에서 만들어집니다. 장이 안 좋은 사람들 우울증 오죠? 정신분열증도 뭐라고 됐어요? 세로토닌이나 도파민의 문제입니다. 네, 이렇게 됩니다. 결국 이런 알츠하이머나 파킨슨이나 자폐나 우울증, 정신분열증, 간질, ADHD, 공황장애 이 모든 것이 가만히 보았더니 여기 있는 도파민이나 세로토닌이나 이런 것들의 뭐의 이상이 와서 온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요걸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죠? 신경 전달 물질이다 라고 부릅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신경 전달 물질이 뭘로 이루어졌다? 단백질과 당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글리코 영양소가 부족하면 이런 신경 전달 물질이 잘 만들어지지
않는다, 첫 번째. 두 번째, 아무리 신경전달 물질이 잘 만들어져도 내가 아까 뭐 했다, 센서, 얘 신경전달 물질의 반응을 잘 안 하면 소용이 없다. 이렇게 여러분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자, 가장 큰 문제가 요즘 치매나 알츠하이머가 늘어나는데 알고 봤더니 이 세포의 가장 중요한, 여기 보이시죠? 이런 수상돌기. 예. 이 부분이 자꾸 줄면 뭐가 온다? 기억력이 떨어지고 뇌에 문제가 생기고 치매가 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건강한 사람. 이렇게 자꾸 어떻게 돼요? 줄어들어요. 자, 줄어드는데요. 특히 가장 중요한 알츠하이머 환자를 봤더니 정상적인 사람의 여기 시냅스와 알츠하이머 환자의 자꾸 시냅스가 주는 거예요. 왜 주냐 봤더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스트레스도 있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지금 과학적으로 증명된 게 결국 얘도 자가 면역이라는 거예요. 면역계 이상이라는 거예요. 자, 뭐의 면역계 이상이냐? 여기 보시면 면역계가 시냅스를 잡아먹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겁니다. 자,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치매가 오면 혹시 플라그 들어보셨어요? 네. 베타 아밀라제가 쌓였다 이런 얘기 혹시 들어보셨죠? 이것 때문에 온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거보다는 뭐라고 돼 있냐면 이 시냅스, 여러분 기억을 저장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처음에 태어나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다가 나이가 들면서 쓸데없는 시냅스의 가지치기를 자꾸 합니다. 왜 가지치기를 해요? 중요한 걸 강화하려고. 근데 문제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내 몸의 면역세포 중에 미세하고 세포, 이거 몰라도 돼요. 이 면역세포가 가지치기를 하는데 예, 가지치기를 하는데 뭐가 잘못돼서 가지치기를 뭐 한다는 거죠? 너무 많게 한다는 거죠. 이게 자가면 내 가지치기를 적당하게 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시냅스를 공격해서 가지치기를 끝도 없이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치매가 온다는 거죠. 이게 바로 자가면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알츠하이머도 단순하게 베타 아밀로이드 같은 이물질이 막혀서 오는 것도 있지만 현재는 과학적으로 최근에 밝혀진 거는 뭐다? 자가면역이다. 그래서 결국은 자가면역은 뭐로 해당돼요? 세포 교통입니다. 네. 그래서 이 뇌를 건강하기 위해서 아까 얘기했던 베타아밀로이드도 있지만 활성산소도 있지만 뇌 중금속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면역 시스템을 제대로 갖췄을 때 예방하실 수 있다. 그래서 결국은 그렇다면 엠브로토스 메나포를 빼고는 뇌 질환들을 해결하기는 어렵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특히 뇌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제품, 추가 제품은 바로 이런 활성산소의 처리로부터 뇌 혈관 순환을 위해서 그리고 뇌 기억력을 위해서 이런 제품들도 함께 여러분들이 활용하시면 좋지만 베이스는 엠브로토스와 메나폴이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임신과 수정입니다.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임신과 수정도 뭐와 관련된다? 글리코 영양소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신혼부부 7상 중에 1명이 다 뭐다? 불임이다. 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알고 보니까 정자가 난자를 찾아가는데 여기 보시면 사이언스제 나왔습니다. 어떻게 정자가 난자를 찾아갈 수 있나? 배란이 이쪽에서 됐다가 이쪽에서 되는데 왜 어떻게 찾아갈 수 있냐 봤더니 배란이 일어나면 난자가 향기를 뿜어요. 그러면 정자 머리 끝에 HOR 17-4라는 냄새 뭐가 있다? 당사슬이 있다는 거죠. 그 냄새 당사슬이 찾아간다는 거죠. 난자를. 자, 근데 만약에 불임 중에 남성 불임 같은 경우 남자에게 문제가 있다면 뭐가 문제인 거예요? 남자의 정자의 당사슬에 문제가 있다. 그럼 난자를 못 찾아간다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게 정자거든요. 정자 머리 끝에 있는 조그만 세포를 조직을 봤더니 이렇게 뭐가 많아요? 당사슬이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사슬이 엄청나게 또 뭐 하는지 아세요? 헤엄을 치면서 난자를 찾아가는 거예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찾아간다. 자, 그래서 정자가 딱 오잖아요. 그러면 정자가 어떻게 돼요? 난자 속으로 싹 들어가죠. 들어가는 순간 닫힙니다, 문이. 근데 얘가 여러분 쌍둥이에 2개가 들어가는 경우 이게 이제 잘못된 거지. 네, 정확하게 얘기하면 정상적인 시스템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딱 들어가면 딱 닫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과정들로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여기 보시면 미마 산부인과, 일본에 특히 불임 환자들을 케어하는 가장 유명한 병원이 미마 산부인과인데요. 이분이 한국에 와서 사실은 이렇게 세미나도 열었죠. 이분 책입니다. 임신하고 싶을 때 읽는 책에 보시면 여기 4번째 챕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신에 대한 희망으로 이어지는 글리코 영양소. 그래서 이분이 특히 글리코 영양소를 통해서 불임 환자들이 이제 시험관 하기를 하거나
인공 수정을 할 때 이 글리코 영양소를 사용했더니 수정률이 굉장히 높아지더라는 거죠. 자, 그래서 또 한 가지, 특히 남성 불임 같은 경우는 보시면 운동정자, 여기 보시면 남성의 운동정자가 1000마리 정도 있어야 되는데 정상 수치인데 이 남성이 얼마밖에 없다? 10만 마리, 100분의 1밖에 없더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제품을 엠브로토스를 먹였더니 얼마나 늘어나? 140배가 증가해서 수정이 가능하더라. 그래서 글리코 영양소를 먹었을 때 그만큼 정자의 기능들도 난자의 기능들도 좋아지더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바로 줄기세포. 네. 이미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이 글리코 영양소를 드셨을 때 이 바로 줄기세포가 굉장히 많이 만들어진다는 임상까지 이미 다 나와 있는 거 아실 겁니다. 자, 이렇게 이 글리코 영양소는요, 이게 우리 세포입니다. 뇌에서부터, 그리고 여기 보면 백혈구에서부터, 세포부터, 임과 수정까지 우리 몸에 작용이 안 되는 곳이 없다. 이 바로 글리코 영양소입니다. 이 글리코 영양소가 바로 이렇게 하나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정리가 가능하죠. 이게 바로 엠브로토스 제품입니다. 그래서 엠브로토스는 이 8가지 글리코 영양소로 형성된 제품이고요. 이거를 왜 제품으로 먹어야 되는가? 아까 얘기했듯이 예전에는 99% 식사로 다 가능했지만 현대인들은 한 23%밖에 섭취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8가지 중에 2-3개 정도는 내가 부족한데 뭐가 부족한지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알아? 8가지를 다 공급을 해주시는 것이 좋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8가지 글리코 영양소가 들어있고요. 가장 대표적인 게 아까 했던 만노즈 기억나시죠? 만노즈랑 이 갈락토스라는 게 가장 핵심적인 면역의 키고요. 이 2개가 뭐다? 영업 기밀이에요. 이 2가지가 영업 기밀입니다. 그래서 어떤 회사도 이 만노즈나 갈락토스를 만드는 기술들이 좀 이렇게 이건 특허로 안 해놨대요. 영업 기밀로 해놨기 때문에 복제가 불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바로 MCP나 팩틴 같은 것들이 들어서 여러 몸속에 있는 중금속이라든지 나쁜 독소 물질을 흡착해서 밖으로 배설하는 그런 기능도 같이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엠브로토스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만노즈죠. 이 만노즈만 모여있는 게 바로 뭐다? 메나폴이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 메나폴이 면역의 핵심 물질이고요. 심지어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먹는 줄기세포다 라고도 표현하는 게 바로 이 메나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메나테크가 정말 지금까지 왔던 가장 큰 이유가 메나테크의 핵심 물질, 이 메나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메나폴은 여러 가지 기능을 하지만 가장 대표적으로 이 면역을 조절하거나 면역을 강화하는 기능이 강력하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세포를 재생하는 기능도 있고요. 소화 부분이나 혈당을 낮추거나 콜레스테롤을 낮추거나 체지방을 감소하는 기능도 함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같이 드시면 정말 전반적으로 몸의 건강에 도움을 많이 주는 거고요. 본사에서, 미국 본사에서도 이 메나폴에 대해서 면역뿐만 아니라, 면역을 정상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소화기계, 혈당 조절, 대사, 혈관 쪽, 이 뇌기능까지 활성화한다는 보고는 이미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믿으시고 드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의 KFDA에서도 이미 만노즈가 이런 역할을 한다라는 게 이미 임상적으로 다 결과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드실 수 있고 자신 있게 권할 수 있습니다. 자, 메나폴의 생산 과정은 이렇게 일일이 다 수작업으로 다 한다는 겁니다. 하고요. 넌스톱으로 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특히 메나폴이 우리가 가장 핵심 포이고 또 하나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유통기간이죠. 유통기간이 몇 년? 5년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설사 나는 꼭 많이 사놓는데 혹시 유통기간 때문에 걱정 그럴 필요 없습니다. 몇 년? 5년입니다. 5년 동안 여러분 편안하게 드실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이 메나폴은 이 엠브로토스에 있는 메나폴이 한 6배 효과가 있는 게 양이 들어있는 게 바로 만나폴 엠브로토스의 한 6배 이 정도 보시면 되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이 만노즈가 들어있는 게 메나폴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어떻게 이 2가지를 같이 드셨을 때 큰 시너지 효과가 일어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카트입니다. 이번에 뭘 하게 된 거죠? 엠브로토스 메나폴 프로모션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3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 엠브로토스 5개와 이 카탈리스트까지 줘서 여러분 보시면 굉장히 저렴하게 사는 거죠. 이렇게 사시면 거의 한 팩당 25만 2천 원에 구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렇게 보시는 거죠. 이 5개 중에 엠브로토스 5개인데 1개는 뭐다? 공짜죠. 공짜에다가 카탈리스트까지 공짜인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2번째는 마나폴 2개의 GI라는 제품이 있고 여기는 또 한 21만 2천 원 정도 약 32% 할인이 가능한 거고요. 우리는 또 엠브로토스와 함께 같이 드셔야 돼요? 메나폴을 함께 드셔야 되기 때문에 그럴 경우는 약 38만 1천 원의 할인 혜택이 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혜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제가 약 1시간 한 15분 정도 강의를 했지만 들으시니까 무슨 내용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 몸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내 몸에 일어나는 모든 생화학 반응에 글리코 영양소가 없으면 작동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그러면 저 이론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내가 저렇게 말을 못하셔도 돼요. 그렇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오늘은 글리코 영양소가 우리 몸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구나라는 걸 때 인지하고 가시면 되고요. 이거를 먹어서 결국 내 몸의 정상적인 세포의 당화를 이뤄서 아까 면역 시스템이라든지 혹은 호르몬 시스템이라든지 대사 시스템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기능들이 정상적으로 일어난다는 걸 기대하시면 되고요. 그 기대를 가장 극대화시키는 부분이 사실 클린이에요. 클린을 하게 되면 여러 몸의 불편한 증상들이 거의 개선이 되는데 그중에 가장 베이스가 되는 게 엠브로토스와 메나폴이 가장 베이스가 되고 이게 빠지면 사실 클린이 안 됩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시면 많은 어떤 회사마다 다 뭘 한다고 얘기해요? 클린이라고 하지만 사실 그거는 제대로 된 클린이 아니죠. 세포의 구조물 당화, 글라이코실레이션이 안 되면 정상적인 몸의 시스템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정말 제가 여쭤보니까 우리 스폰서께 여쭤보니까 12월 달 안에 이게 마지막이라고 얘기하시네요. 이게 올해 안에는 마지막 프로모션이라고 하니 여러분들 정말 많이 활용하셔서 건강하게 건강한 몸을 이루셔서 만나는 분마다 건강을 선사하시는 멋진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